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우호적인 시장 상황,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걸림돌은 땡땡땡 뿐이다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나스닥과 함께 어쩔 수 없어요. 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 나스닥이 반등할 때 잽싸게 반등을 하고 나스닥 조정받을 때 좀 덜 떨어지는 그런 좀 시나리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공학자 눈에 띈 뉴스는 그냥 연준금리입니다. 6회 연속 동결했는데, 그렇죠. 동결하면서 사실 국채금리는 좀 내려갔대요. 너무 이제 과하게 올라왔으니까 내려간 것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금리를 올해까지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금리를 내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리를 안 내리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좀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 나옵니다. AI 칩 관련주들이 좀 하락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목표가 12만 전자 이게 나왔다는데, 이런 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좋은 뉴스는 아닌데, 어쨌든 오늘은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소강 상태라서. 제 눈에 띈 보관한 뉴스는 이게 중요합니다. 공매도 금지가 2024년도 6월 30일 날 종료됩니다.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뉴스고 나머지는 또 시간이 머니까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코스피 펀더멘탈과 코스피가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요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세장인지 아닌지도 좀 구분이 안 가요. 지수가 올라가는 장이긴 한데 펀더멘탈을 보면 수출, GDP 다 괜찮습니다. 금리, 환율, 유가도 사실 금리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환율은 그렇죠 높은 편인데 지금 떨어질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유가도 그렇게 사실 높지도 않고 PBR은 1 정도니까 이것도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펀더멘탈은 괜찮은 편이고 또 강세장 3요소라고 하는 주도주, 주도 세력, 모멘텀 이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어요. 주도주 반도체 차 금융 있고 주도 세력 외국인 있고 모멘텀은 밸류업이나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문제는 그렇죠. 주도 세력이 이제 사야 되는데 그러면 유동성이 문제인데 그럼 결국은 나스닥이 문제죠. 나스닥이 결국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나스닥. 나스닥 뭐가 문제냐? 아까 연방준비은행 안 올리는 게 아니고 금리를 안 내리는 게 뭐가 좋냐? 이겁니다.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쭉 올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쭉 올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동안 안 올리다가 내리는 이유가 생깁니다. 왜 내리냐면 나스닥이 폭락하니까 내리는 겁니다. 쭉 올리다가 멈췄다가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폭락하면 내려줍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엄청 올랐잖아요. 쭉 올리다가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이에요. 미국은 상당히 5%면 쭉 올리다가 멈췄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나스닥이 폭락하면 내려가는 거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금리 안 내린다는 게 오히려 좋은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상황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높은가 이렇게 지켜보면 3.5인가요? 별로 안 높아요. 실제로 보면 2000년 이후로 보면 최근에 코로나 이거 팬데믹 빼고 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살짝 내려올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GDP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 금리가 내려올 것 같지 않아요. 잘 그런 측면에서 금리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 금리가 문제인 거 그리고 한국 금리가 결코 높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코스피 시황 파악 한번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고요. 나스닥 지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환율, 유가. 아직 이 금리, 환율이 영향을 안 미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나스닥 지수예요. 코스피 수급. 이 코스피 수급이 외국인이 중요한데 외국인이 나스닥을 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 반도체차, 금융지주, 공기업, 조선건설, 게임, 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수 시황과 그 다음에 종목을 보면서 코스피가 상황이 어떨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구름대 하단에서 지금 반등했잖아요. 반등해서 지금 구름대 상단에서 밀렸는데 지금은 빨간색 기준선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2710을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RSI도 지금 그렇죠. 살짝 지금 50을 못 넘기고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고 나스닥 조정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선에서 밀렸는데 코스피 못 가는데 코스닥이 갈 수 없죠. 보통 근데 코스닥이 먼저 움직이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RSI 정체돼 있고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그렇죠. 지금 구름대까지 반등을 했는데 다시 재반락했어요. 전환선까지. 그래서 지금 RSI 데드크로스 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고점 돌파한 뒤로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까만색 전환선이랑 빨간색 기준선이 지금 만나야 되는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지난 10월 달이죠. 지난 10월 달에는 3개월짜리 조정이었어요. 지금 근데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지금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조금 더 조정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RSI 열심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나스닥 눈치를 보면서 코스피가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 채권 가격입니다.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데 지금 채권 가격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지금 RSI는 바닥을 쳤는 것 같아요. 바닥을 일단 쳐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전환선 위에 다시 한번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준의 태도로 봐서는 이게 금리가 뭐 그렇죠. 파격적으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고 이 정도 수준에서 뭐 횡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도 뭐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RSI 보면 이미 고점은 쳤거든요. 60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또 환율도 눈치 보기를 하지 않나 싶고 근데 지금까지 보면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코스피에 큰 위협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가도 사실 연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결국 이제 원유 유가도 결국 선물에 의한 투기 세력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강경 스탠스를 취하니까 뭐 유가 올릴 수 없죠. 그래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유가도 연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지금 RSI가 그냥 과매도권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상당히 조정을 그렇죠. 주봉상으로도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RSI도 과열권으로 못 들어갔고 유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유가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유가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면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은 오늘 뭐 별로 수급이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기관이 조금 팔았고, 기관이 좀 팔았고, 개인이 좀 샀는데, 그냥, 그냥 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5일선이 21선의 그 골든 크로스 만들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 만들면 큰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좀 차근차근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동 한번 볼게요. 월봉 지난달에 잘 마무리됐고, 이번 달에는 뭐, 지금 오늘 시작한 건데,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달 저점에 있고. 주봉은 그렇죠. 지난주에 양봉 만들어가지고 음봉을 그래도 거의 지웠어요. 지웠고 지금 이번 주에 5주선 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00주선 위에 있고 그래서 주봉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21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고 5일선이 그림은 안 나오는데 이쯤 되면 골든 크로스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스토캐스틱 보면 알 겁니다. 파동 볼게요. 올봉은 또다시 또 오늘 처음이니까 올봉은 데드크로스 나긴 했는데 무시하겠습니다. 일단 주봉 볼게요. 주봉은 골든크로스 만들었네요. 골든크로스 만들고 있고 아직 이것도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 지내봐야 합니다.
일봉은, 저 일봉상 지금, 20일 여기가 골든크로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단기, 중기, 장기 다 이렇게 골든크로스 만들었고, 단기만 과열권에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큰 문제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 미국 금리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의 채권 가격인데, 미국 채권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바닥 찍고, 지금 스토캐스틱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다 골든크로스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금리가 이제 이게 이쯤이 꼭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채권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연준이 강경하게 나왔음에도 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가 그렇죠. 더 이상 뭐 결국 올리지 않을 건데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지금 반등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의 반등, 예, 금리는 하락하는 것 같아요. 다소. 근데 뭐 강하게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방향을 봐야죠. 지금 일단 모두 다 골든크로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봐야 합니다. 아무튼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면 좋은 신호예요. 일단 이 정도로 보고 그러면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구름대에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해서 전환선과 기준선 역전되어 있지만 아무튼 전환선 까만색 위로 캔들을 올려놨습니다. 캔들을 올려놔서 지금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파동 볼게요. 삼성전자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은 지금 지난달에 음봉이 별로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 아직 시작은 아닌데 약간 5월선이 약간 좀 쉰 게 좀 걸리긴 하네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으니까 이제 하루잖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월봉은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 그래도 지난주에 3주 연속 떨어졌지만 아무튼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20주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고 이번 주도 시작은 좋습니다. 10주선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보면 지금 5일선 위에 지금 3일 동안 캔들을 올려놨었는데 사실은 거의 5일선 위로 올라온 지 꽤 된 거예요. 하루 내려갔었는데 한 지금 6일째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11선까지 일단 캔들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규는 여기 78,800원이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 돌파하면 상승 신호로 봐야 돼요. 이때 이제 신규는 이때 75,000원을 손절가로 잡아야 되고 보유하신 분은 저 아예 71,500원 요때까지 이제 이걸 여기를 손절선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 지지라인으로.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는 일단 주가 흐름은 조금 좋아졌어요. 시장은 약간 침체되어 있지만 양봉에서 거래도 좀 나왔거든요. 두 번 다 거래도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고 지표 볼게요. 지표가 확연히 LRS가 이제 올라섰어요. 올라섰고 그 다음에 RSI는 골든크로스 나왔네요. 나오고 MACD 오실레이터 음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표가 반등이 되고 있고요. 지표상으로.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지금 단기, 중기 지금 골든크로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지금 단기 스토캐스틱 보면 50 넘었어요. 지지받고.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반등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조금 사가지고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팔던 사람들이 안 팔게 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려면 결국은 사야 되거든요. 여기를 돌파시켜야 되는데 78,800원. 사실 지수가 지금 나스닥이 조정받고 있어가지고 조금 힘든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데 78,800원은 매수 타점. 예. 신규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는 잡고 들어가야 돼요. 손절가를 좀 짧게 잡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76,000원 정도 손절가 잡는 게 낫겠네요. 매수하실 분은. 아닌 분은 이제 그냥 기술적 지지라인 71,700원, 500원 보시고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면 SK하이닉스부터는 일목균형표로 간단히 볼게요. SK하이닉스가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음, 하락은 한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역전시켜 놓고 워낙 지금 주가가 강해서 조정을 안 받는 건 보이지만,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전환선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SK 하이닉스도 예, 수익 지키는데 이제 주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매수 타점을 남겨놨기 때문에 매수 타점 또 돌파하면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18만 원. 현대차는 현대차는 지금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이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뭐 상승 대기라고 믿고 있는데 아무튼 현대차도 여기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25만 4천 원. 기아는 기아도 뭐 사실 대기 중이죠. 뭐 어제 좀 반락한 거에 대해서 상승했는데 아직 그 구름대 상단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매수 타점 남겨놨죠. 매수 타점 12만 천 원 남겨놓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오늘 좀 조정받았어요. 결국은 구름대 하단까지 KB금융 조정받았고 이게 저는 상승으로 가기 위한 도움닫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금융주들 조정이 나왔습니다. KB금융 조정이 나왔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지금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된 거잖아요. 삼성화재도 그렇죠. 올라가지 못하면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구름대 상단으로 못 나가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준선 지키고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전환선까지 다시 되돌려놨네요. 그러면 사실 내일이나 월요일쯤에는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 소망입니다. 삼성물산도 전환선까지 그렇죠. 밀렸네요. 한국전력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준선 위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매수 타점만 살짝 올려놨는데 이것도 한국전력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삼는 것보다는 여기가 삐파 고점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돌파할 때 사는 게 안전할 겁니다. 어쨌든 매수 타점은 또 남겨놨습니다. 21,700원. 한국조선해양도 그렇죠. 지수가 안 좋으니까 계속 치고 갈 수 없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점 돌파한 뒤로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격이 있어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GS건설도 그렇죠. 이 조정이 나왔네요. 여기 돌파하면 매수 타점인데 매수 타점 살짝 돌파했다가 종가사고로는 밀려버렸네요. GS건설. 크래프톤은 반등했네요. 반등해서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받았고 전환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밀려있고 셀트리온이 조금 그렇죠. 약간 좋아졌어요. 지금 전환선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좋습니다. 지금 구름대가 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행보만 해도 지금 상승세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약간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는 똑같습니다. 카카오는 그냥 전환선 근처에 있고 모양만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고 오면서 또 수렴이에요. 그래서 수렴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수렴 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이버는 상승 시도하고 있어요. 네이버는 사실 매수 타점은 하나 돌파했고 손절가 잡고 매수할 수 있었고 네이버는 여기 돌파하면 이제 사실은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19만 7천 원. 여기를 돌파하러 갈지 봐야 되겠죠. 구름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삼성 SDI가 요새 여러 가지로 아무튼 좋은 뉴스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일단 구름대 돌파 시도했어요. 그래서 기준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반등이 계속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쨌든 삼성 SDI가 지금 2차 전지에서는 주도권을 잡은 모습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기준선 위에 어제 가격 유지했습니다. 종목들 전반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뭐 지수가 크게 조정받지는 않았으니까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